저는 코어라인 리뷰에 대해서 이제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이 코어라인 소프트 ABU가 내년 중반쯤이면 전부 다 풀 오토메이션이 될 거예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세미 오토 방식이기도 하지만 버튼만 누르면 세그멘테이션만 잘 되면 버튼만 누르면 지금 저 사실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떤 과정으로 나오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는 세그멘테이션이랑 레지스트레이션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되어야지 아래 분석 부분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long 세그멘테이션, 로드 세그멘테이션, 에어웨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매뉴얼 세그멘테이션도 당연히 가능한데 오늘 주로 저희가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소리가 작다는 얘기들을 해주세요. long 세그멘테이션이고요. 딱히 할 건 없습니다. 요즘엔 에어웨이까지 자동으로 찾아줘서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에어웨이를 자동으로 사용 버튼, 에어웨이 버튼 안 눌러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딱 그 포인트가 거의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각까지 자기가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에어웨이도 안 누르면 또 자동으로 되는데 필요할 때만 누른다 이거죠. 아니요, 잡혀져 있어요. 예. 네. 컨펌만 한다 이거죠. 네, 컨펌만 사용. 네, 지나키나에서 위에 올라갈 때 여기서 찾더라고요, 자동. 네. 아 근데 그게 간단치 않은 게 앞으로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레프트 라이트 롱을 쪼갤 때 정상 사람들의 펜은 하이퍼 인플레이트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3D 영상을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롱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저 두 롱을 연결하는 건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메인 브랜치, 메인 브론코스만 빼면 레프트 라이트 롱이 빠지는데요. 저 기도가 지금 저 레벨 왼쪽에 있는 엑셀 이미지를 보면 기도밖에 안 보이는데 기도 뒤에 아주 작은 점이 있는 게 저게 식도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기도가 항상 앞에 있지 않고 식도가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T를 찍을 때 기도 식도 위치를 그래서 사람이 찍게 한 거거든요. 심플 스레스홀딩이 아주 앞에 있는 거나 제일 큰 거 찾으면은 가끔 식도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공지능 학습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룰 베이스로 아마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요. 룰 베이스로 되더라고요. 예. 약간 그런 다음에 이제 950까지 하면은 이제 메인 브론코스가 다 빠지고 그 메인 브론코스를 폐 들어가는 폐 안쪽에 이제 큰 브론코스까지는 다 빼면서 레프트 라이트 럼을 스플릿 하는데 정상 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잘 작동이 되고 근데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된 숨을 엄청나게 들어 마신 건강한 사람이 들어 마셨거나 COPD 환자처럼 폐가 막 9%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저 기도 말고도 레프트 라이트 폐가 그냥 피지컬리 붙어 있어요. CT를 찍으면. 근데 우리는 또 마이너스 400으로 저거 스레스홀딩을 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누가 그 폐를 뜯어가지고 그 로베통이나 뭐 이런 걸 뜯어가지고 할 때 CT의 볼륨하고 폐의 무게를 재가지고 CT에서 마이너스 400 아니면 마이너스 500으로 쳐야지 CT의 덴서티를 가지고 볼륨만 재는 게 아니라 무게를 만들 수 있거든요. 티어리상. 그래서 그 무게랑 실제로 수술장에서 그 무게가 같은 스레스홀드가 마이너스 400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하이어 CT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400으로 치고 싶은데 마이너스 400으로 치면 폐가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 롱이 같이 뜯어져 나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쪼개는 알고리즘이 또 들어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그것도 자동으로 돌아가나요? 네, 굉장히 잘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레프트 라이트 롱에 붙어있는 서피스를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서피스를 만들어서 자르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요. 그건 아마 딥러닝으로 안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뭐 한 10년, 15년 동안 만든 알고리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폐를 완전 자동화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네. 그리고 로브 세그멘테이션은 아직은 이제 자동으로 되진 않는데 조만간 아마 다음 버전에서 정원화되기 맞는 게 업데이트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거의 다 구현됐다고 들었는데 이제 마이너 코렉션이 약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 해결되면 그것도 이제 자동화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롱 솔루션이면서 전부 다 이제 COPD에 관련된 주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어웨이 세그멘테이션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좀 많이 손으로 해야 돼요. 아직은 지금도? 네. 예. 좀 수정을 해야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COPD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좀 보고 넘어가면 COPD는 요거의 약자고요. 그래서 증상으로 이제 숨을 쉬기가 힘들고 이제 에어웨이에 그 공기의 흐름이 잘 되지 않는 거고요. 주된 증상은 이제 숨이 가쁘고 객담을 동반한 기침을 하게 되면서 COPD는 프로그레시브한 이 디지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걷는 거나 뭐 입는 것조차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론카이티스, 그 크로닉 브론카이티스라는 emphysema가 그 COPD의 그 COPD 유형 중에 이제 하나씩 그런 것들, COPD 유형인데요.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emphysema도 프로그레시브한 디지즈고, 이쪽 포도송이처럼 보는 이 알비올러스에 감싸고 있는 엘라스틱 파이버가 깨지면서 텐션이 약해지면서 깨져가지고 얘네들이 과팽창이 되면서 얘네들의 역할인 이제 O2 CO2 익스체인지가 안 되고 이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공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obstructive lung disease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알베올라 포어, 포도송이 같은 거 있잖아요. 합박깔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거. 저 직경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황정훈 박사. 그쪽, 황 박사가 적어야겠거나, 뭐 적응만 한 건 아니지만, 저기 한 100마이크로쯤 돼요. 그럼 저 벽은 훨씬 더 얇겠죠? 그래서 저 벽이 포도송이처럼 쫙 달려 있어야 되는데, 셀 로스가 일어나면서 터지면서 뜯어져가지고 큰 송이가 되는 거예요. emphysema. 그래서 근데 그게 단위가 있어요. 저 포어에서 옆포어랑 뜯어지는 거랑 그 포어가 이제 한 송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송이까지 뜯어지는 거랑 그 송이가 더 뜯어져서 더 큰 거를 잡아먹는 거랑 그 아나토믹 레벨에 어느 정도 피팅할 거라고 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이제 emphysema라는 건데, emphysema를 CT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우스피드 유니까 마이너스 950 이하의 값들을 전부 더해가지고 나온 볼륨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950이라는 값이 그냥 아무 값이나 정해진 게 아니라 다른 연구진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HRCT에서 이 emphysema를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900부터 마이너스 700까지의 마이너스 970까지의 값들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 PFT 결과 가장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가장 좋게 나온 잘 반영하는 게 마이너스 950이다라고 결정이 돼서 이 값을 쓰게 된 거고요. 코어라인 걸로 돌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그멘테이션 하고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LA 잘 안 보이는데 LA 볼륨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퍼센티지가 나오고 그리고 민원 덴시티도 같이 나오고 PI10 퍼센타일 인덱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별로도 세그멘테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영상 분석을 하는 그 CT잖아요. COPD 네. 여기 이거는 리컨스트럭션 커널은 뭐로 한 건가요? 보통 30B, 30. 30%. 네, 스모드. 그 다음 이제 LAASA라는 건데요. 앞에 똑같은데 뒤에 사이즈별로 보겠다고 해서 뒤에 SA가 하나 더 붙었고, 마이너스 950으로 심플 스트레스홀드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emphysema를 구하게 되는 거는 잘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인스피레이션 레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emphysema에서 볼 수 있는 모폴로직 베리언스를 언제나 잘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좀 전에 김남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얘네들이 작은 애들이 점점 이렇게 합쳐지면서 커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LA 퍼센테이지로만 보게 되면은 걔네들은 그대로인데 실제로는 작은 애들은 줄었고 큰 애들은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거를 사이즈별로 보겠다고 그래서 아나토미를 고려해가지고 요 네 구간으로 나눴어요. 1mm, 1에서 7, 7에서 15, 15mm 이상. 협박거리가 알베올라이고요. 서브 아시너스가 그 포도송이가 모인 게 아시너스고, 그다음에 로브 단위로
비트라 로브 단위로 이렇게 커지는 건데 이게 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남자 폐가 좀 더 클 수 있는데 그러면 허파가리 수가 남자가 더 많으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는 똑같은데 여자가 조금 더 작냐? 뭐 논란이 많은 것 같잖아요.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또 이게 터진 다음에 저 터진 애들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빈 공간으로 차지하니까 조직이 있으면 자기들이 잡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더블 아시너스가 터졌는데 터진 아시너스랑 안 터진 아시너스를 보면 안 터진 애들은 조직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서로 잡고 있는데 터진 애들은 부풀어 오르니까 다른 아시너스를 누르겠죠. 주변에 있는 애들은. 파라독식한 성질이 좀 있고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 아까 보신 포도송이 같은 애들이 알베올러스 1mm 미만인 애들, 미만인 애들 알베올러스거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엠피세마이거나 아니면 노이즈일 수 있다. 그리고 서바시너스에 대해서는 딱히 표시가 안 돼서 좀 찾아보니까 마지막 레스피레토리 브론키올에서 공급을 받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그 부분 이렇게 알베올러스에 전부 다 합쳐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에서 15mm 구간에 아시너스가 이만큼 있고 15mm 이상 부분이 로블이 이쪽입니다. 에어웨이가 나와서 그러는데 왼쪽이 에어웨이 브랜치 패턴인데 저게 23번인가? 17번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브랜치가 쭉 돼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아시너스까지 가는 게 이제 브랜치 넘버가 사람 거의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그러고요. 황정원 박사가 저것만 연구했었는데 박사님으로. 근데 저기 보면 에어웨이 위쪽에 라지 에어웨이 1mm나 2mm 이상의 에어웨이 루멘이 있는 애들은 시트에서 보이거든요. 스몰 에어웨이가 이제 문제인데 그 에어웨이 안에 카틀리지라고 뭐 희끄무레한 파란색 있잖아요. 카틀리지라고 연골이 이제 잡고 있어서 에어웨이는 숨을 쉰다고 짜부라들면 안 되잖아요. 딱딱한 연골뼈가 이제 연골 내가 만져봤는데 엄청 딱딱하더라고요. 소프트 티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는 상당 부분 하드 티슈인데 카트리지가 있는 게 이제 라지 에어웨이에서 스몰 에어웨이까지 카트리지가 있다가 자 아래쪽에 뭐 열 몇 번쯤 분해된 다음부터 이제 파이널 터미널 브론키올까지는 그게 없어요. 카트리지가. 그래서 쟤는 숨을 쉬면 쟤가 짜부라드는 거죠. 짜부라들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복잡한 거고요. CT에서 라지 에어웨이만 보이는데 실제로 중요한 특히 COPD나 이런 애들은 스몰 에어웨이 밑에가 이제 망가지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T 그래서 이제 라지 에어웨이가 스몰 에어웨이를 반영하냐 뭐 이런 수많은 논란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저 마지막에 알베올라 셀이 커지면 엠피제마처럼 CT에서 보이기 때문에 커진 다음에 어쨌든 엠피제마 LAA를 보고 LA 앞에 이제 에어웨이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도 있고 뭐 바이스 버사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저 아래쪽 레벨은 마이크로 CT나 뭐 이런 걸로는 볼 수 있지만 인비보에서는 못 보고 인비트로에서 봐야 되는데 뭐 살아있는 사람 폐를 뜯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니까 뭐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네, 코어 라인 걸로 버튼 한번 누르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볼 수가 있고요. 꼭 눌러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누르는 버튼밖에 없으니까. 누르게 만들어. 코어라인 애들한테 이게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밑에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누르나 안 누르나. 내가 시간으로 나와요? 아니면 얼마나 걸려요? 한 이거 같은 경우는 7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어드밴스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4단계 버전 2mm 실제로 저희 값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토메이션이 조금 아, 걸리지. 7분 정도 걸리니까 사실은 누르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네, 보여줘서 결과만 딱 보여주는가 보네. 백그라운드로 다 돌고 리뷰만 하는 게 맞죠. 어차피 뭐 할 게 없다면 누르는 거 말고. 그 수정할 게 있나요? 뭐 잘못 땡겼으면 자르고 뭐 이런 건 없죠. 세그멘테이션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사이즈가 안 돼. 안 되죠, 그죠? 네. 다음은 에어 트래핑 인덱스인데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가 야기하는 게 그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야기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옵스트럭션이 막힌 부분이 스몰 에어웨이의 디지즈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56 이하의 익스피레이션 시티에서 마이너스 856 이하의 값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서 그대로 갇혀있기 때문에 값이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방법의 단점이요. 익스피레이션에서 마이너스 856이 그 인스피레이션의 마이너스 950, 엠피제마 인덱스, 엠피제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을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CT에서는 이 스몰 에어웨이는 그래서 다이어미터가 1mm보다 작은 거를 의미하는데 걔네들 보기에는 좀 너무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 에어 트래핑 인덱스를 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 게 인스피레이션이랑 익스피레이션을 정합을 하고 그 둘을 서브트랙션을 한 다음에 서브트랙션한 볼륨의 서브트랙션한 볼륨의 50 이하의 값들이 에어 트래핑이다라는 거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 값이 정확하게 시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스몰 에어웨이가 COPD의 굉장히 중요한 기전인데 스몰 에어웨이 어브스트랙션 CT에서 다이렉트리 못 보니까 인다이렉트리 봐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인다이렉트리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파렌키마를 보는 건데 인스퍼레이션 CT 있잖아요. 숨을 다 들여마시는 CT에 런 파렌키마의 덴서티가 한 마이너스 800 정도 돼요. 정상인 경우. 950이면 이제 많이 엠피제마가 틀어져 나가 거의 에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프로 에어웨이가 마이너스 950쯤 되니까 실제로 폐안에 950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익스퍼레이션은 마이너스 700 파렌키마의 정상 레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쯤은 있겠죠. 그래서 정상 인스퍼레이션과 정상 익스퍼레이션의 디퍼런스가 100 정도 나야 돼요. 하우스필드 기준으로 에버리지가 픽셀 바이 픽셀을 더 정확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익스퍼레이션에서 마이너스 850 정도 되는 영역은 기도가 얼리 트랩 돼가지고 공기가 못 빠져나와서 그 로컬 렁 에어리어가 하이퍼 인플레이트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에어가 트랩됐다라는 뜻으로 그런 에어 트랩 인덱스를 보기 위해서 인스퍼레이션, 익스퍼레이션을 저희는 두 번 찍고요. 다른 데랑 다르게.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 익스퍼레이션을 보면 패치 스타일로 이렇게 덴서티가 올라온 아까 마이너스 700까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700이 아닌 마이너스 800이나 마이너스 900인 패치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영역이 이제 에어 트래핑 리전이라고 임프레션을 얻어서 그 임프레션을 가지고 이 사람의 에어 트래핑이 시비어하다 마일드하다 이렇게 리딩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픽셀 바이 픽셀로 정합을 해가지고 디퍼런스를 본 다음에 아까 하우스필드가 마이너스 50 이상이 차이가 나면 에어 트래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60이라는 거잖아요. 이상민 선생님 논문 다시 썼는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봤더니 60이 실제로 그 환자의 CPFT를 가장 잘 하는 이제 에어 트래핑 인덱스라고 해서 스레스홀드를 저희가 바꿨고요. 저것도 어딘가 실렸죠. ER인가 실렸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 마이너스 950 함수들이 식으로 자르잖아요. 네. 하는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거기 보면 갈비뼈가 이렇게 있는데 갈비뼈 리케이지를 이제 싸고 있잖아요. 리케이지를. 그러면 CT에서 나타나는 이제 아티팩트 중에 거기 빔 하드닝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갈비뼈에 가까이 붙어 있는 녀석은 갈비뼈 때문에 빔 하드닝이 발생해가지고 갈비뼈 주변에는 원래 값보다 더 낮은 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히 바운더리로 특히 이제 갈비뼈 부분에는 마이너스 950 하우스를 잘랐을 때 그런 아티팩트들 때문에 관계는 없나요? 노만도 왜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윗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에이펙스 부분에 조영제를 주고 촬영한 경우에는 굉장히 비마진이 세게 치게 나오는 거에 좀 예전에 서준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자마가 5% 정도는 여러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정상 리벨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에이펙스 레벨에 뼈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거나 아까 조용 증강이 아주 세게 돼 있을 때는 나올 수는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제 레이쇼나 빼는 거기 때문에 정합이 제대로 되면 이제 그런 것도 날아가는 건데 그런 오차는 한 10% 정도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냥.
엠피제마 인덱스, 에어 트래픽 인덱스는 이제 더 복잡한 인덱스잖아. 빼버리니까 노이즈가 더 증폭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엠피제마 인덱스만 봤을 때는 한 10% 정도는 정상인이 숨을 너무 많이 들어마셔서 생기는 노이즈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CT의 노이즈도 있고 뭐 수많은 노이즈 때문에 생길 수 있죠. 에어 트래픽 부분 제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 정말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해주셔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이 적절한 값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정합한 다음에 인스피레이션에서 정합한 거 빼면 이런 볼륨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60에서 60까지 오버레이 시키면은 그거의 볼륨이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에어 트래픽 인덱스인데 코어라인 거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왼쪽 아래에 이제 글라이프라고 로브 단위 이게 에어 트래픽 인덱스인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쪽 아래 그 동그란 원 안에 있는 아니요. 그 록별로 정도를 보여주는 거. 여기 한 요게 안테퍼? 그렇죠. 그게 로브 단위인 거예요. 네, 로브 단위로 그런 보여주는 그림 거.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어떤 로브는 에어 트래픽이 거의 없고 어떤 로브는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거를 네. 한 방에 그리려고 한 건데 이제 폐의 기능적 유닛이 로브예요. 왜 그러냐면 수술을 로브 단위로 수술을 하거든요. 저희 이제 폐 수술을 할 때 뭐 여러 개를 했는데 폐를 다 뜯어내기도 하고 그러면 폐가 반으로 없어지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울 거잖아요. 질환 있는 부분 잘라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국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가 로브 단위인데 로브가 5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로브로 분석하는 건 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지만 로브보다 더 작은 단위로 자르고 싶은 게 이제 세그먼트라고 한 렁에 세그먼트 20개거든요. 하프 렁에 10개씩. 지금은 이제 로브밖에 못 쪼개지만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슈가 아직 남아있고요. 지금 일본에서 이제 마이크로 수술로 세그먼트 단위 렁을 자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더 해야 되는 게 이제 세그먼트 단위로 하면 이제 모든 인덱스가 세그먼트 단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엠피제마 인덱스든 에어 트래픽 인덱스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잘 세그멘테이션 못해요. 그건 너무 혈관의 브랜치 패턴. 그래서 저희가 아테리 베인을 나눠서 아테리의 몇 번째 브랜치부터 세그먼트의 시작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이제 잘라보려고 하고 있고요. 주관적인 게 있지 않을까. 네, 의사 선생님.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수술이 그렇게 가면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죠. 나머지 따라가는 거니까. 네, 다음은 파라메트링 앱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COPD는 그런 티슈의 파괴나 그로스 에어웨이나 아니면 스몰 에어웨이의 히스토로지컬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헤테로지너스한 장애다라고 되는데 여기에는 엠피제마랑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950으로 얻는 값은 엠피제마만 알 수 있고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856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스피레이션에서 마이너스 950의 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오는 가스 트래핑, 에어 트래핑이랑 같은 말입니다. 요게 그 엠피제마 때문에 기인이 된 건지 아니면 스몰 에어웨이 때문에 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인스피레이션이랑 인스피레이션을 정합을 하고 그 각각을 복셀과 복셀로 보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어요. 이 녹색은 정상인 부분인 거고 노란색이 스몰 에어웨이 디지가 있는 거고 빨간색은 엠피제마가 있는 부분인데 요 서브젝트 A를 보시면은 다 초록색이어가지고 정상인 부분이고요. 정상인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노랗 빨갛고 한데 그리고 골드 스테이투스에서도 4단계가 나오고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B와 C를 보면은 둘 다 골드 스테이투스는 2인데 FEV1이니까 비슷하죠. 근데 엠피제마는 다른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혼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할 수 있는데 이 PRM을 이용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가 26이나 되는구나. 엠피제마는 아직 없지만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말과 펑셔널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 그리고 엠피제마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마이너스 인스피레이션에서 마이너스 950보다 높은 곳, 또 인스피레이션에서 마이너스 856보다 높은 곳이 이 부분이 노말인 거고, 펑셔널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는 마이너스 950보다는 높지만 인스피레이션에서 마이너스 856보다는 낮은 곳
노란색인 부분인 거고, 둘 다 낮은 곳은 빨간색으로 엠피세마라고 이제 나타내는데, 그 빨간색인 부분이 그 목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분포가 적은 부분이어서 지금 이 부분은 노말이어서 이쪽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골드 4인 부분은 엠피세마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엠피세마가 되기 전에 먼저 펑셔널 스몰 에어웨이를 갖다가 엠피세마로 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저희 ABO도 가능한데 박종원 선생님이 구현을 해주셔가지고 이 분포들의 센트로이드를 구하고 그리고 이거의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은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어요. 화살표는 인위적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를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보면은 PRM에서 엠피세마를 X로 두고 그 펑셔널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를 Y로 뒀을 때 골드 스테이터스가 낮은 분들이 1에서 2 정도 이제 낮은 분들인데 엠피세마는 아직 별로 없는데 펑셔널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는 30% 정도까지 지금 위치를 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높은 분으로 갈수록 플래터를 이루는 구간이 되는 거죠. 둘 다 높아지는 구간을 이루게 돼서 아직 엠피세마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펑셔널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가 먼저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버튼 한번 누르면 나오고요. 롭 단위로도 볼 수 있게, 그리고 볼륨까지도 저희 포라인의 비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롭이랑 두 개를 넣어서 벡터를 찾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겐 벡터를 찾아요? 둘 다 있습니다. 그렇죠. 끝났나요? PR은 끝났습니다. 그 PRM 첫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디지즈의 패솔로지 프로그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저희가 이제 COPD가 어떻게 발병해서 어떻게 프로그레스 하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이제 현상은 이제 대부분 담배를 피워서 폐에 구멍이 나서 숨을 못 쉬는 질환인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렁 티슈가 디스트럭션 되는 건 이제 엠피세마고요. 에어웨이가 망가지는 거는 이제 혈관 질환, 기도에 대한 문제고, 또 이제 뱃슬에 혈류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세포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다양한 패솔로지 중에 COPD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담배 이제 약 반응성이 굉장히 다르고요. 환자들이 다 같은 증상이라고 우리가 묶어놨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저희가 기도 확장제라고 이제 브론코 다일레이터라는 약이 있고, 혈관 확장제 바조 다일레이터가 있고요. 그런 약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약을 주면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저 약을 주면 잘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COPD가 지금 뭐 현상은 같지만 원래 원인이 이 사람은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있는 건데, 기도 확장제를 주면 더 잘 쉴 것 같잖아요. 그 사람한테 혈관 확장제 줘봤자 오히려 나빠지면 나빠졌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COPD I형, 서브타입, 헤테로지너스 디스오더를 미리 알면 좋겠다. 이게 큰 스토리고요. CT로 볼 수 없느냐? 그래서 다음 장. 인스퍼레이션 찍어가지고 픽셀을 봤더니 뭐 비슷한 사람, 서브젝트 B, C가 B는 쉽게 얘기하면 브론코, 기도에서 생긴 사람이고, C는 이제 엠피제마가 많아가지고 티슈가 터져 나간 사람인데, 그럼 적어도 B는 이제 바조다일레트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영상에서 찾을 수 있다. 네이처 메디슨에가 나온 거예요. 이거 파라레트릭 맵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COPD I형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약 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상으로 진단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치료가 안 따라오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 치료랑 맞작으로 가야 돼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가 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장. 이게 이제 아까 했지만, 그리고 이제 COPD가 마일드 정상군에서 마일드 시비어군으로 갈 때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레스 하는 데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주 약간 이상한 거긴 하지만 익스퍼레이션의 덴서티랑 인스퍼레이션의 덴서티에 조인트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센트로이드를 쭉 쫓아갔더니 정상에서 에어 트래핑 에어웨이가 이제 문제 있는 군 노란 쪽으로 갔다가 빨간 쪽 폐포가 나가지는 군으로 이렇게 프로그레스 하더라. 다음 장 보면 그걸 그려놓은 게 이제 저거예요. 정상에서 화살표가 이제 옐로우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COPD 프로그레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걸 PRM만 가지고 한 거고 이거를 이제 팔로우 해가지고 환자에서 증명한 논문이 이 논문 말고 또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아마 정확히 잘 기억 안 나는데 네이처 메디슨 자체는 뭐 한 번만 찍어서 크로스 섹셔널까지 찍어서 진짜 COPD가 프로그레스한 분이 정말 저렇게 간다라는 걸 증명한 논문도 또 있을 거야. 아니면 이 논문 안에 보여주는 거 아까 사장님께서 보여준 거는 저희 논문이 아니고 예, 네이처에 나온 있는 논문이고요. 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하버드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게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 풀하고 치료 환자를 디퍼런시에이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구현을 했고 저희도 이제 두 가지 타입 그냥 크로스 섹션 데이터만 있어도 이제 프린시펄 엑시스가 있으니까 엑시스 벡터를 그려가지고 지금 이 환자가 어느 레벨에 있고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를 그리는 거랑 또 페어로 주면 이 환자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벡터를 그리는 거랑 그뿐만 아니라 저 인스퍼레이션, 익스퍼레이션 축의 덴서티 축을 바꾸면 굉장히 복잡한 게 나올 것 같잖아요. 황정 박사 오셨네. 제가 뭐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아나토미 디테일을 황정 박사님 훨씬 더 잘하니까 뭐 아직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COPD I형을 이런 식으로 CT를 가지고 기능맥을 봄으로써 구분할 수 있겠다. 아나토미만 가지고도 이제 기능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큰 스토리입니다. PRM이 네이처에 실린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거 중에서 우리 그림은 앞에까지는 다 아니고 전부 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 다음 장 있던가요? 다음 장 볼 이것만 겁니다. 이것만 지금 보라야 돼요. 파라리틱 디스턴스 리스판스 웹도 그래질걸요 아마? 아니요 저 PRM에 아니 디스턴스 아 그런가요? 파라메트릭 리스판스. 예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이 빠졌는데. 네. COPD는 계속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COPD의 인자인 중요해진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 스몰 에어웨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게 프리드스 사프 맥시멈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루멘이고 이게 월이고 그리고 이쪽 바깥쪽이 파렌키마이면은 이쪽을 여기서 이제 레이를 이제 중심에서 우리가 쏘는 거예요. 레이를 쏘면 그 레이가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서 그 하우스필드 유닛을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직각의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 파샬 볼륨 이펙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어디까지가 월인지 정하기가 애매하니까 이 방법을 쓰자라고 해서 그 가장 높은 피크 값의 반쪽의 절반 부분과 그리고 그 나머지 반쪽의 절반 부분인 요만큼이 월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방식인데요. 요 방식이 좀 단점이 있는 게 에어웨이가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페리페랄로 갈수록 루멘은 작게 재지고 월은 크게 재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베슬이 아테리랑 저희가 에어웨이가 같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베슬이 이렇게 있으면 아테리가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가서 월까지는 만나서 피크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파렌키만을 만나서 파렌키만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그 베셀을 만나서 이제 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여서 반대 한쪽에 그 월 두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반만 알 수 있는 거여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고자 도안한 게 밴드 메소드라는 건데 순서대로 그냥 같이 보면은요. 그 에어웨이를 단면을 그 에어웨이 엑시스에 맞춰서 오소고나하게 이렇게 다시 맞춰주고요. 그리고 루멘을 기준으로 이니셜 밴드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니셜 밴드를 만들고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그 다음 것도 만들고 그 다음 레이어도 만들고 계속 빠져나간 거를 이렇게 찍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시메트릭한 얘네들을 그 피크 값을 알기 위해서 웨이블 피팅이라는 거를 해주게 되고 이렇게 피크 값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요만큼을 적분을 해서 요만큼의 면적을 알아낸 거예요. 요만큼의 면적을 알아내면은 월의 반쪽의 두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곱하기 1을 하면은 나머지 반쪽의 값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포어라인 ABU로 두 방법 다 가능한데 일단 또 하기 전에는 먼저 에어웨이 세그멘테이션이 이건 잘 되어야 하고요.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많이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측정하는 방식이 아직 자동이 아니에요. 조만간 자동이 되겠지만 아직 자동이 아니어서 각 브랜치별로 제가 여기서부터 노란색 브랜치를 본다고 하면, 트라키아를 본다고 하면 여기서 위에 몇 개는 아니고 아래 몇 퍼센트 날린 다음에 그 중간 값을 10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서 이거에 값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브랜치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저거 아직도 안 붙어 있는 거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또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찾는 기능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좀 많이 잡히는 분도 있고, 지금 세그멘테이션이 로브 세그멘테이션이랑 에어웨이 세그멘테이션이 같이 안 묶여 있고 에어웨이 섹터에 붙어 있어요. 네. 예. 이상 그런 워크플로우도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그멘테이션을 다 같이 할 거냐, 분석에 따라 필요한 것만 할 거냐. 어차피 자동화되면 어디서 하냐 상관없긴 하지만.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하고 싶지 않은 농담입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코어라인을 통해서 커머셜라이즈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전자동으로 가는, 여기에 이제 혈관이 더 붙어야 되고, 베슬, 아테리베인 구분하는 게 더 붙을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완전체가 되고, 이제 세그먼테이션 붙으면서 이제 세그먼트 단위로 분석하게 되면, 펜은 거의 다 되는 거죠. 그 페어웨이 부탁할 때요, 이니셜이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러면 네. 새로 이렇게 뭐 점만 찍으면 아니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의미로 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에어웨이를 더 세그멘테이션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세그멘테이션이요? 네네, 세그멘테이션이 좀 브랜치가 좀 덜 뽑혔다 이러면 점 찍으면 붙는 알고리즘이 있죠. 맞아요. 그렇게 돼요. 점만 찍으면 돼요. 점만 찍으면 자동 연결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좀 한 시간인가 지금 점 찍으면 어찌됐든 눈에 보이는 에어웨이 다 붙여주는 모듈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자동으로 만드는 거를 한 거고요. 어차피 수정도 이제 그걸로 해야 되는데 걔는 이제 붙여주는 거니까 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미 프로세싱한 에어웨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겠네요. 네.